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요강에서 밝힌 일정에 이제 좀 예고된 변화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체크하셔야 되고,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또 새롭게 논술 전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논술 전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또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전형별 주요 내용과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2025학년도에 입학 전형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보통 이제 이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은 작년 4월 말경에 이제 나왔다가 작년 12월 달에 다시 일정 부분 좀 변동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이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었죠. 그때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뭐 첨단 분야 학생 정원을 증원했다. 그래서 정원 내 111명, 정원에 4명 해서 그 증원 구체적인 모집 단위가 통계학과,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데이터, 바이오, 의공학부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인원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사이버 국방학과 지원 자격 상한 연령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나중에 또 따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신설된 전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형 신설이 바로 논술 전형인데, 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350명 정도의 규모로, 인원 모집 규모 자체가 절대 작은 모집 규모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고려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동안 논술 전형을 실시 안 하다가, 대략 아마 제 기억에 7년 만에 다시 부활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롭게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해서 논술 전형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 방법은 일단 논술 100%,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뭐 논술 100%로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논술 70이나 뭐 교과 30, 논술 80이나 교과 2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고려대 논술은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이 수능 학력 기준이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전형이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뭐 인문, 자연 뭐 공통적으로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 전부입니다. 그래서 4합 보통 이제 한 8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4, 8 정도의 기준치를 여기 논술 전형에서도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대단히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4, 5등급 정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이제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전형의 어떤 유형을, 논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정말 합격자의 그런 어떤 당락들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변경사항 중에 하나, 자, 또 전형 방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우수 전형, 그러니까 학업 우수 전형은 대표적인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나입니다. 좀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을 폐지하고, 자, 면접이 이제 폐지가 되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요 전형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집을 했었냐면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 같은 경우에 서류,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 서류와 면접을 합산을 해서 학생들은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제 이런 단계별 전형을 없애고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뭐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그거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보통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면접 전형을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입결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입결이 평균적으로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우수 전형은 일단 일괄 전형으로 변경을 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 2단계 평가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1단계 성적 80%와 기타 2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버 국방 전형에서도 면접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역시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4학년도에도 단계별 전형이었고 2025학년도도 단계별 전형인데 다만 2단계에서 서류 면접을 폐지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생부, 즉 서류 100%로 선발을 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2단계에서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었냐면 1단계 성적 60% 요거와 플러스 그다음에 면접 20% 플러스 그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이제 뭐 군 면접이라든지 체력 검정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해서 20% 해가지고 총 합쳐서 100%로 산출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는 전년도에 있었던 이 면접 20%를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폐지하는 대신에 이 면접 20%의 비중을 1단계, 즉 서류와 관련된 성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몇 프로로? 80%까지. 그러니까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비중,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전년도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평가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30에서 50%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은 어차피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변경 사항에서 자, 요것도 역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능 수학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과 상관없이 이제 조금 저희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계열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어떤 수능의 단서를 달아놓은 대학들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죠. 그죠? 자, 그래서 계열과 상관없이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으로 자, 수능 수학 선택 과목으로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인정을 한다. 이거는 수시하고 정시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 연도까지는 어땠었냐? 역시 고려대도 다른 상위권 대학교들하고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의 경우.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연 계열이나 뭐 의대 같은 경우 이제 지원할 때는 확통은 안 되고 반드시 미적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즉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 거죠. 이건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 성향으로 지금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열과 상관없이 수능에 대해서는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대학교는 조금 더 확장한 대학교들은 탐구 영역까지 그렇게 바꿨었는데, 그러니까 지정 과목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었는데, 고려대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전히 이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좀 살펴봤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인정 안 하고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까지 조금 전반적으로 지정 과목을 좀 폐지했으면은 조금 더 통합형 교육 과정에 좀 부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탐구 영역만큼은 여전히 자연 계열은 과탐을 유지를 한다. 대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역시 주요한 체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추천 전형. 자, 요거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자, 학교 추천 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고교별 최대 추천 인원을 기존까지는 3학년 재정 학생 수의 4%까지를 추천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교별 12명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에서 12명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교 3학년 재적 학생 수가 300명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한다면 이전과 별 변화가 없는 거고 300명이 초과가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300명 미만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또는 인천같이 이렇게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학년당 300명을 초과하는 지역들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중소도시 같은 경우 뭐 300명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이버 국방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변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 탐구 영역 기존의 방법을 두 과목 평균에서 이제 상위 한 과목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하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기자 전형. 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 학폭 가해 조치 사항 해당자는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이제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학교폭력 가해 관련된 부분들, 이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들이 2025학년도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정시 가릴 거 없이 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는 졸업 예정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 이건 또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우선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에 대해서는 졸업 예정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 그거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신설 모집 단위는 이미 이전부터 이제 신설을 해서 새롭게 이제 채용했었던, 그러니까 그 모집했었던 그런 학부들이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차세대 통신학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계약학과들인데 그 계약학과 이미 뭐 신입생들을 모집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소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 및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한 측면들을 간단하게 좀 한번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조금 더 나눠서 다시 이제 이 동영상을 좀 업로드할 때 그때 조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형들을 한번 살펴보는 데는 이 표가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좀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자, 모집 인원은 628명입니다. 자, 정원 내 모집 인원 628명인데 뭐 이 규모가 전년도하고 이제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이제 좀 큰 틀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하고 고려대학교의 수시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이나 모집 비중, 전형별 모집 시기별 모집 비중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죠. 자, 그러면 수시 전체의 모집 규모가 큰 변화는 없는데 논술 전형이라는 새로운 전형이 신설이 되면 결론적으로 기존까지 실시하던 다른 전형의 모집 인원을 조금씩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뭐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628명이라는 이 모집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대략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전년도보다는 감소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실제로 대략 한 38명 정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추천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감소는 했다. 이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이제 평가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80%에 서류 20%, 서류는 종합평가죠. 완전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할 정도의 종합평가인데, 그런 이제 종합평가로 서류 20%를 반영한다. 제가 이제 좀 듣기로 202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뭐 입시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사실 이 서류 20%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다고 하죠. 뭐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평가자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저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서류 20%가 단순히 교과에 대한 종합 평가냐,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학종에 가까운 평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학생들 입시 커뮤니티에서 좀 말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너무 학종 쪽 교과보다 교과가 더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학종과 같은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다. 뭐 요런 얘기들이 좀 돌아서 요거는 이제 아마 고려대학교가 올해 발표하는 전년도 입결을 좀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답이나 확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입시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돌았던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 어쨌든 요런 식으로 그 모집을 하고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는 좀 감소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 796명, 그러니까 뭐 전체 모집 인원 한 826명인데 뭐 정원 내 모집 인원이 796명이다. 자, 그러면 이 인원도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냐?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감소 규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감소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50명 정도 아마 감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 모집 인원 자체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로 연결될 수 있는, 경쟁률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멈칫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집 인원 감소에 대한 측면이 경쟁률 상승하고도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쟁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방법, 평가 방법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와 달리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면접이 2단계 면접이 있었는데 자 2025학년도에는 서류 100% 즉 면접이 폐지가 되고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가 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열적 합평. 자,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 전체 모집 인원은 507명, 정원 내 467, 그 다음에 정원 내 40명인데, 계열적 합평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모집 인원 감소는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명 정도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감소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도 계열적 합평은 가뜩이나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모집 인원 감소 부분을 고려한다면 경쟁률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선 특히 면접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재심은 면접이다. 요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 요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 우선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럼 모집 인원이 감소했냐? 190명 모집인데, 근데 오히려 고른 기회 전형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9명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뭐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감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조금 이제 뭐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증가했고,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에 비해서 4명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모집 인원은 증가했다. 사이버 국방 전형은 요것까지는 증가했는데 요건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 감소분이 좀 컸던 전형들은 학교 추천 전형, 학업 우수, 계열 적합 전형이 적합형이 조금 인원 감소가 좀 폭이 좀 컸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고른 기회나 재직자, 사이버 국방 전형은 오히려 모집 인원은 조금 증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른 기회랑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단계별 전형으로 뭐 평가 방식은 계열 적합형하고 비슷한데 1단계 모집 그 선발 인원 배수가 좀 차이가 있죠. 5배수냐, 3배수냐, 요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전형은 전년도하고 달리 2단계에서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1단계 성적 비중이 더 커졌다. 요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제 그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자, 올해 이제 신설된 전형인데, 자, 논술 100%다. 거기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들어간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친구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는 형태로 제가 이제 실기나 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되는 친구들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이니까 뭐 수능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인원 자체의 그 변동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일반 전형이 이제 모집 규모가 제일 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100%다. 그리고 뭐 농어촌이나 사회배려, 특수교육, 특성화고 전형은 모두 해당 요건, 지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지원 자격 조건이 허용되는 친구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인문 자연 계열은 다 수능 100. 의대는 수능 100,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수능 80에 기타 20.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디자인 교육부는 실기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될 전형은 교과 우수 전형이죠. 자,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 80과 학생부 교과 20, 물론 의대는 면접이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수능 80과 학생부 교과 20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도 전년도에도 이 전형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부 교과 2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학생부 수시
그 학교 추천 전형이 있었죠.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추천 전형의 성적 산출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정성평가 영역은 아니고 정량평가라는 거. 그러니까 서울대도 정시 전형에서 이 수능 이외의 다른 요소를 이제 종합평가 요소를 이제 집어넣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서울대는 그 나머지 영역들이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의 영역이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은 뭐 해당되는 지원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수시 정시 전형의 기본적인 틀을 요 정도로 좀 이해하고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전형에 관련된 지원 요건이나 또는 이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요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뭐 필요한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전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모집 인원 규모도 큰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 둘 다 공통점은 다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이었죠. 그죠? 근데 이 수능 최저가 들어간 이 두 가지 전형을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도 전형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형이라고 한다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상기 전형중, 즉,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은 다릅니다. 하나는 학생부 교과, 하나는 학생부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기 전형 중에서는 한 개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른기회나 재직자 전형 역시 두 전형을 다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지원 가능하다. 뭐 정시 전형이야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뭐 굳이 끊을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요 유의사항 정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한 번은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련된 자료들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리테라 에듀에도 나중에 이제 글을 통해서 요 관련된 자료를 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모집 인원 규모 정도는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의사항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설명들도 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이제 어떤 학과에 잘 맞는지를 선택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 신입학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정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